안녕하세요. 생명과학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에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두 가지의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과학탐구 실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여기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인류의 역사에 큰 기여를 한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누군지 알겠나요? 왼쪽은 종의 기원, 그리고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입니다. 그의 핀칫의 연구가 귀납적 탐구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오른쪽은 어쩌면 우유로 더 익숙한 이름이죠.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저 우유를 만든 사람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실험이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탐구 방법입니다. 주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기 어려운 주제를 연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자연현상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관찰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관찰할지 방법과 절차를 고안하여 직접 관찰을 수행합니다. 이 관찰을 통해서 결론이 나오겠죠. 그 결과를 분석해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순신, 에디슨 이런 인물이 죽었다.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순신과 에디슨 왜 죽었을까? 이순신과 에디슨의 공통점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자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관찰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네. 결론. 사람들은 모두 언젠가는 죽는구나 라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이것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통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에 자주 나오는 앞에서도 보았던 핀칫의입니다. 다윈의 탐구 방법인데요.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였던 다윈은 비글이라는 탐험선을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지질학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생물들을 채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이 변종이거나 또는 다른 종이라고 생각했던 새들이 모두 핀치류의 새인 것을 알고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 섬에 서식하는 이 부리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네. 왜 부리 모양과 크기가 다를까? 그래서 다윈은 직접 채집해서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먹이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인 답,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탐구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실험 수행 단계가 있습니다.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또 다른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가설입니다. 결과를 분석을 했을 때 가설과 맞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가설을 통해서 이 실험을 보완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앞서 봤던 루이 파스테르의 실험을 가지고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스테르는 양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 양들은 탄저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양들은 금세 죽게 되기 마련이었는데 여기서 관찰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양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이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백신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 실험하기 위해 탐구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파스테르는 두 집단의 양을 준비합니다. A 집단의 양과 B 집단의 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 집단과 B 집단 모두 건강한 상태의 양을 준비한 뒤 A 집단에는 백신을 놓지 않고 B 집단에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합니다.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일으키는 원인인 탄저균을 약하게 만든 백신이었습니다. 이후 두 집단 모두를 탄저균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A 집단은 탄저균이 너무 강해져서 죽게 되었고요. B 집단의 경우 탄저균을 이겨내 다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백신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가설이 옳다,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이후 백신은 질병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할 때는 대조실험과 변인 통제가 중요합니다. 대조실험은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험군 이외에 대조군을 설정해서 실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이는 실험과 관계된 모든 요인들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물이 생장하기 위해 햇빛이 필요하다라는 가설을 세워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개의 식물을 준비해서 각각 다른 실험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빛이 같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한쪽에는 빛을 차단하는 어둠 상자를 씌워서 실험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대조군은 누구고 실험군은 누굴까요? 네, 대조군은 실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변하지 않은 이 첫 번째가 대조군이 되겠죠. 두 번째, 어둠 상자를 씌운 이 식물이 뭐가 될까요? 조건을 변화한 실험군이 되겠습니다. 독립변이는 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조작변인,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 이 실험에서 조작한 게 어떤 거죠? 그렇죠. 이 빛을 가리는 거.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요소가 조작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제변이는 무엇인가요?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 이 실험에서는 어떤 것들을 유지시켜줘야 될까요? 네, 같은 식물이어야겠죠? 또 어떤 것들을 맞춰줘야 될까요? 물도 동일하게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화분의 영양, 화분의 크기 이런 것들이 모두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통제변인이 되겠죠. 종속변인은 이 독립변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실험 결과에 어떤 것이 달라졌나요? 한쪽의 식물은 좀 더 잘 자랐을 것이고 이 어둠 상자에 가려져 있는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하겠죠. 이렇게 식물의 생장 정도가 종속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노트 정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